어떻게 170편이 넘는 작품에서 꼴랑 4편을 뽑습니까? 왕과 내시 그리고 신부와 스님을 동시에 연기한 케이스는 유일합니다. 카메라가 저쪽에 있는데 카메라 한번 계속. 오늘의 건조 특보는 라이벌 없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배우 안성기 배우 베스트 4입니다. 네. 저도 세다가 지쳤고 안성기 배우님도 170편이 넘는데 본인 스스로도 세다가 이건 뭐 세도 소용도 없겠다 싶다. 우리 어렸을 때 것이 기억 안 나는 게 많고. 네. 저희 그래서 사실은 이 베스트 4를 뽑는 게 이 무비건조를 이렇게 하면서 제일 난관이었어요. 어떻게 170편이 넘는 작품에서 꼴랑 4편을 뽑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무슨 작품을 할까를 고심하는 시간이, 고뇌의 시간이 더 길었던 걸로. 그죠? 네, 힘들었죠? 저는 고뇌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안성기 배우분은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물론 맞는데 왜냐면 맡으신 역할만 봐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피아노 치는 대통령에서 대통령을 또 연기를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제국과 신기전에서 무려 정조대왕과 세종대왕을 연기하셨고요. 높은 급으로. 네, 또 이두영 감독님의 내시에서는 또 내시를 연기하셨거든요. 네. 또 그 뒤로 영화 사자에서는 신부, 또 만다라에서는 스님으로 나오셨거든요. 아시아 배우들 중에서 이렇게 왕과 내시 그리고 신부와 스님을 동시에 연기한 케이스는 유일합니다. 실수만수에서는 페인트공. 그렇죠. 네. 야, 굉장히 진짜 AI 같다. 방구석에 일렸죠. 이런 거 다 평소에 외우고 다닌 거야? 아니면 급하게 외우는 거야? 나무위키 봤어요? 안성기 배우 나무위키. 내 한 부분은 안성기 배우만을 위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손수 정말 기자님. 네. 힘겹게 고른 작품은 하얀 전쟁인데요.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얻으려면 이 배우가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연기하고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 자체가 그 나라 문화권과 영화계 내에서 가진 의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하얀 전쟁,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이 하얀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인을 꿈꿨어요.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꿨지만 정작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라고 하면 에로 영화 아니면 남기남 감독님, 심영래 감독의 그런 작품들밖에 없었죠. 그래서 영화를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맞죠. 저는 정말 하얀 전쟁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한국에서 이 영화라고 하는 거를 업으로 택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좀 결심을 갖게 해준 작품이기도 해서 엄청난 작품이에요. 네, 하얀 전쟁은 굉장히 엄청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얀 전쟁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떤 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얀 전쟁을 처음 원작이 있었죠. 안정효 선생의 남부군이라는 영화 찍을 때 그 처음 이제 단행본으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엔 저는 베트남전에 관련된 거는 하여튼 전부 책을 하여튼 사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하얀 전쟁을 이걸 보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화하면 너무 좋겠는데 일단 정지영 감독님한테 이 하얀 전쟁 한번 이거 보시라고. 그리고 이걸 영화로 한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2년 후에 바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베트남 현지 촬영 가셨을 때 뭔가 베트남 학교를 나오셨으니까 약간 프리토킹이 이렇게 왜 또 망신을 또 주려고. 네, 제가 꼽은 영화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영화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죠. 최인호 원작, 배창호 감독의 그리고 안성기, 장미희 주연의 깊고 푸른 밤입니다. 이 영화에서 안성기 선생님이 연기한 그 백호빈이죠. 여전히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섹시한 남자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사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안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처음에 맡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뭐 너무나 좋았죠. 안 해보던 캐릭터라 다중적인 어떤 그런 인격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뭔가 하여튼 저한테도 이게 좀 남아있는 그런 영화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영화 잡지 스크린이라고 있었잖아요. 스크린에서 그 택시 드라이버에서 이제 상반신을 벗은 로버트 드니로와 깊고 푸른 밤에서 상의를 벗은
안성기 배우 사진을 놓고 상반신이 멋진 배우 뭐 이런 기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즘에는 언제나 우통을 까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들의 이름으로 해서도 아 역시 약간 상반신 탈의를 좀 즐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그 택한 작품은 네, 고심 끝에 고래사냥. 네. 저희가 그 안성기 배우가 걸어온 길에 다양한 직업들을 열거를 했잖아요. 진짜 전체 필모에서 직업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아, 또 그러네. 상도지. 네, 네. 뭘 그렇게 유일한- 접근해? 거지 직업 무시하시는 겁니까? 고래사냥이 가지고 있는 건 안성기 배우의 연기에 있어서 자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이 어떤 거에 속박되지 않고 그 시대에도 억압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인물을 연기했다. 그 거지 민우라는 역할이 그 시대에 던진 화두가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이 안성기 배우한테도 어떤 자유라는 키워드를 상징하고 배우님의 연기에 있어서 또 다른 환기가 되는 작품이지 않았을까 해서 이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김수철 씨하고 이제 이미숙 씨하고 네. 이렇게 같이 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영화가 1편하고 2편하고 헷갈렸대요. 맞아요. 맞아요. 1편이 흥행이 돼서 2편을 만들었어요. 2편은 뭐 낙지 뭐 그러니까 저 생닭. 생닭 네. 먹고 이러는데 그게 이 1편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저작권 아니, 문제 때문에 아니 풀렸어요? 영상자료원에서 디지털 복원을 해서 지금 했습니까?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 이제 그 모르셔서 놓치시는 작품들이 있는데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디지털 복원을 하나하나 하고 있고 그걸 유튜브로 무료로 공개한다라는 거를 아시고 좀 약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작품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고래사냥도 있으니 꼭 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한국 같습니다.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 베스트를 선정한다면 저는 고래사냥은 1, 2, 3위 안에서 다투는 영화가 될 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고래에서 이제 제가 한 건 네, 인정사정. 네. 되게 무르르 들으시네. 네. 고래에서 제가 네, 한 건 고래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네. 이 영화는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한국 영화가 이렇게 멋있는 거였어. 뒤늦게 깨달으셨군요. 네. 어퍼컷 한 방 얻어맞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상징하는 씬이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떤 영화적 이미지 하나가 딱 강렬하게 나오면 그건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씬의 임팩트가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그 또한 좋은 영화라는 건 음악과의 궁합이 좋아야 되는데 음악 하나가 완전하게 이 영화를 통해서 남았잖아요. 물론 예전곡이긴 네. 하지만 네.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 촬영할 때 엄청 고생하셨겠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그 마지막에 이제 결투씬 네. 그건 진짜 힘들었어요. 일주일을 비를 맞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맞았죠. 박중훈 씨는 찝차를 몰고 그 속에 이제 따뜻한 데서 기타 틀어놓고 맺혔어. 저는 자전거를 타고 밤새를 찍는데 거기서부터 아주 힘들더니 나중에 이제 뭐 치고받고 하는데 오죽하면 그때 NG가 나는 게 이제 싫어가지고 비 이제 막 뿌리고 막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눈에 석탄물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감으면서 했더니 여기에 뭐가 스치는 느낌이었어요. 보니까 이 박중훈 씨 여기가 맞은 거예요. 쓰러졌는데 계속해. 뭐 이렇게 카메라가 저쪽에 있는데 카메라 앞에 계속해. 저 그리고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 라디오스타에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조용필 선생님이 자신의 음악을 잘 안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라디오스타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이렇게 좀 힘을 쓰셨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전화했죠. 힘을 쓰셨네요. 전화. 자 지금 전화 연결 한번.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약간 젊은 관객들에게 이거는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그런 작품이 혹시 있을까요? 배우님의 어떤 그 선택, 초이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킬리만자로라는 영화 있어요. 그 캐릭터가 참 네. 마음에 들었고 박신양 씨랑 이제 같이 이렇게 찍었는데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예전 한 인터뷰에서 정우성 배우가 꼽는 안성기 배우분의 작품 중에서 이 킬리만자로를 꼽더라고요. 정우성 배우가 이 킬리만자로 굉장히 좋아한다고. 네.
이런 거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따로 공부해요? 공부하죠. 아 예.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 데뷔 60주년 때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제 그 안성기 배우님 그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목이 한국 영화의 페르소나 안성기전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매번 들을 때마다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도 않으실까. 지금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국민 배우라는 거. 네. 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정우성 배우가 마침내 잘생김을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아, 그러니까 비슷한 거네. 아예 잘생겼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진짜 그 무비건조에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마무리 인사를 해주신다면 어떤 시간이셨는지. 뭐 짧았지만은 네, 짧죠? 재밌는 네. 또 예전에 어떤 영화들 얘기하면서 네.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 아들의 이름으로 네. 라는 이제 영화로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됐습니다. 많이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 하실 때도 나오실 거죠? 예, 뭐 네. 불러주세요.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